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깬 안 전 대표의 사과문으로 이번 사태가 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유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그리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국민께 죄송합니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제 보시죠.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마지막 좀 강의를 담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16일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유여의 최고위원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네. 사과의 시간, 사과의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금 보셨지만 예. 맛집에서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예. 그게 더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 중에서 대표였던 사람이 맛집에서 사진이 찍혔다는 거에서 저희가 사실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예. 근데 역시나 오늘 이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사과문 내용 속에서도 봤을 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무슨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용도 없이 근데 평소의 모습과 비슷했다라는 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점이 비슷했을까요? 좀 무색무취한 예. 그 워딩이 항상 예. 무엇인가 정확한 워딩이 없던 예. 그 모습. 후보자인 시절에도 우리가 항상 보면서 좀 강력함을 원했지만 강력함은 없었던 그대로의 사과문이 예.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예, 사과는 5번을 했는데 어떻게가 빠져 있다 이런 또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은 내용 들어보니 10분이면 쓸 수 있는 사과문을 무려 16일이나 걸렸다라고 비판하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과수원 사과도 제때 따야 제가 봤죠. 예. 정치인의 사과도 시기를 놓치면 의미 없는 사과가 되고 맙니다. 때늦은 정치인의 사과로 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싸늘하게 평가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저는 이거 싸늘한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누가 저 사과를 받아들고 한때 50%가 넘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정치적 어떤 혁신의 마스코트 이렇게 예. 보였던 안철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이 예. 실망스럽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가 빠졌다. 그러니까 정계 은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즉답을 피했습니다. 은퇴할 생각이 없을 거라는 추측은 처음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왜냐면요. 사과할 생각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나와서 했을 거고요. 저 역시 이 사건은 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선 국면에서 예. 굉장히 대선이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갑자기 펑 하고 터진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이슈였어요. 예. 왜냐하면 와 정말 정확한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었고 저도 제 기억에는 그 당시 대변인 시절에 저 부분을 가지고 논평까지 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정확한 자료가 나왔는데라면서 했는데 배신감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가짜 조작된 증거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논평을 내고 정말 이렇게 와 정확한 자료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던가. 그렇다면 그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대표도 어느 정도 전 대표지만 책임을 완전히 지고 본인이 대선 기간에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바로 나와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기도 문제지만 사과 내용도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까지 나와야 예. 되는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 시점은 이제 늦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패배를 비롯해서 계속 좀 어려운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정치 재개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 혹시 물어봤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다고 예. 그러면 좀 정계 은퇴하시는 게 맞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면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분들 같은 경우에요. 그 일정한 자숙의 기간을 좀 갖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도 역시 국민적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좀 돌아보는 혁신의 계기를 좀 갖는 게 맞죠. 예. 이전에 생각해 보세요. 87년 이후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주요한 경쟁자 후보들, 이제 후보였던 분들이, 정치인들이 정계를 은퇴하거나 일정하게 국내에서 좀 피해 있거나 예. 정치적인 재기는 한 2년 정도나 뒤에 이렇게 하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적인 퇴각을 한다고 그래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적절한 때에 본인은 싫어도 다시 국민들이 불러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그냥 그 가느다란 끈 하나 잡아보려고 저렇게 늦은 사과에 알맹이 없는 사과로 그치고 있는 것은 예. 참 다시 봐도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쯤 정계 은퇴 카드를 던졌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요, 더 일찍이요. 더 일찍요. 예. 시점은 이미 늦었다. 시점도 늦었고 네, 내용도 안 전 없고. 대표가 시점은 보니까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되자마자 이제 사과 시점을 정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도 지난주 중반까지는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종결을 지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폭언, 미필적 고의우는 국민의당이 조직범죄 집단이라는 현언하기 어려운 모욕적 발언이 있고 나서 검찰 기류가 180도 달라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과 7월 7일자 당정청이 모인 신종 대책회의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으로 기록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검찰 1호 사건이다. 그러니까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이딴 강경 발언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됐다. 이런 주장인데요. 저는 저 예. 주장이 참 비겁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가 했던 워딩은 일단 밖으로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쨌거나 범죄입니다. 예. 사실이라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범위를 넓혔냐면요.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조작하고 조작한 증거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선거 기간에 그걸 이용했다면 분명히 그 사실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타당을 공격하면서 자르기다,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나와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국민의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편을 들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잘못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시작됐는지를 지금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문준용 사건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약간 밖으로 빼서 이 사건만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당에서 이제 이 부분만 부각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건데 네. 오늘 이제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계시니까 제가 국민의당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검찰의 수사 기류가 추미애 대표 발언으로 분명히 좀 바뀐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하고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계속 보고받으시는 모양이죠.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는데 예. 뭐 어떻게 그건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자신들의 잘못을 정쟁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쟁의 이불로 머리끝까지 자기가 덮으려고 당겨봐야 다시 발이 나와요. 그 정쟁의 이불은 덮어지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의당이 자꾸 수렁으로 빠져간다라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보다 1%나 더 높은 정당 지지를 받은 정당이에요. 그 국민이 선택한 정당입니다. 그 정당을 검찰이 혹은 뭐 여당이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정당이 아니에요. 스스로 잘못해서 국민에게 버림받을 때 사라진다고요. 근데 지금 자꾸 저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동의도 얻지 못하고 비웃음만 살릴 게 아닌가. 예. 왜 자꾸 정쟁으로 이 모든 일을 다 덮으려고 그러세요. 자신의 책임을.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불과 1년 전쯤에 그토록 기대와 지지를 받았던 정당을 왜 자꾸 저렇게 끌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분 다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고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는 이제 그런 신중한 입장을 두 분 다 이제 갖고 계신데 지금 야 3당이 하나로 뜻을 모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과 또 증거 조작 사건에 관해서 저희들은 지금 검찰로서는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고 또 국민들이나 관계자들로부터 공정하게 수사됐다는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에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야3당이 모두 특검 법안을 제출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미 다른 두 당은 특검 법안을 제출해 놓았고 저희들은 선안되는 대로 빠르면 중에 특검 법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유해 위원님. 네. 문준용 특검 이거 추진되는 겁니까? 저희가 5월 초에 이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부분에 관해서 논평이 제 기억으로는 100편이 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야 되냐면요.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혹은 풀어주는 게 맞는 거고요. 또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보면요. 그 전에 해결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증거 부분에서요.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과거 당시에요. 저희 홍준표 당대표가 그 당시에 이 부분에 관여를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왜 덮었냐면요. 아들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덮자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쯤 한 번쯤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자 해라. 특검 해라라고 하셔도 충분한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을 꽉 다물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자 문준용 나와라라고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당시에 많은 논평이 나왔었는데 선거 기간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있다가 선거가 딱 끝나고 나니까 나왔거든요. 좀 더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줬으면 이런 부분이 특검까지 갈 부분이 아닌데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가 특검을 찬성할 리가 없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특검 공조는 정쟁 공조고요. 발목 공조예요. 지금 일자리 공조를 해야 될 때지 정쟁 공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했던 국민의당의 그 제보 조작과 관련해서 아까 대변인 시절에 우리도 그걸 이용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걸 이용해서 국민들 앞에 그 상대당 후보를 공격하는 걸 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새누리당도 사과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새누리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신가요? 그렇군요. 그 자유한국당도 그 사과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건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간에 뭘 해도 국회가 돌아가야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회는 꽁꽁 묶어놓고 정쟁을 하고 싶은 거죠. 국회는 놀아도 되고 정쟁을 하고 싶고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공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점이에요. 7월 국회 합의해서 열어놓고 11일 날 본회의도 못 열고 끝나버렸습니다. 빈손이에요. 20일 날이면 18일이면 그 또 본회의가 있는데요. 20일이면 국회의원 월급 나옵니다. 그 월급 받아가시겠어요? 전에 새누리당 시절에 일하지 않는 국회는 먹을 자유도 없다 이러면서 다 그거 반납하고 이런 그 쇼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 그럴 각오를 하시고 이 정쟁을 하든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왜 빙그레 웃냐면요. 과거 2년 전에요. 새누리당일 때 그리고 바로 야당인 시절에 똑같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었죠. 발목 잡지 마라. 지금 이렇게 국회가 열렸으니까 이번에 처리 좀 하고 가자. 이거 처리해야 된다. 특히 경제 법안 처리 좀 하자라고 하셨을 때 분명히 거기에 협조를 안 하고 계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바뀌니까 그 말은 항상 똑같은 멘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답답했으면 지금 도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짚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특검을 하려도 국회는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검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검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 거죠. 법안 발의된다고 통과되나요? 통과를 해주셔야죠. 방금 아까 말씀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국회 방금,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국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 국회를 안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본회의 안 들어온 거 저희 자유한국당 아니에요? 그러면 여당에서도 상임위 또 다 협조를 거부하시잖아요, 해야죠. 지금. 상임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으면 여당에서도 협조를 할 부분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답답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준용 사건에 대해서 방금처럼 그거 협조할 일이 없죠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넉넉한 마음으로 특검에 펼쳐놓고 대해서 찬성하지는 이야기를 해야 않는다고 됩니다. 얘기를 했고요. 대해서 국회는 3당이 합의해서 법안 내세요. 그리고 세 당이 합의해서 국정조사 발의하시라고 요구한. 아니, 발의했고요. 그러면 그걸 할래도 국회는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는 꽁꽁 묶어놓고 정쟁만 하려고 법안만 낸다게 그걸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해요. 정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국회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특검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받으시면 그뿐이 아니죠. 지금 인사청문회 문제도 성형무 있고요. 조대엽도 안 된다고 그러다 그렇다고 묶어놨다가 이제는 또 특검한다고 또 묶어놓으라고 그러고 두 분의 도대체 국회를 그 정지하려고 끝이 없을 국회를 것 열어요?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입장을 한 분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준용 특검 지금 야 3당은 어찌됐든 발의를 했고 뜻을 모아서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특검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아니 본질적으로 공조가 그냥 정쟁 공조잖아요. 그러니까 문준용의 특혜 문제와 관련해서 의혹 해소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정쟁으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3당이 어떤 특검함을 내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설 특검이에요, 아니면 별도 특검이에요? 뭘 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바라고 있었던 거는 처음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발의를 상설 했던 거예요. 특검과 별도 특검 중에 뭘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특검을 해주세요. 법안은 왜냐하면 냈다면서요. 저희가 바라고 있는 건요. 사실의 확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니, 사실의 확인은 저희도 바라죠. 그러나 지금 정쟁 하겠다고 하는 거에 누가 발을 맞춰주겠습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요. 일자리 추경 문제 지금 처리해야 되고요. 정부 조직법 처리해야 되고요. 저기 뭔가 이 잘못 부분을 알고 계신 해야죠. 것 같은데요. 추경 문제는 국회 역할인데요. 추경 문제는요. 법적으로 잘못돼 있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추경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추경 요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요. 추경 요건 안 되는 거 아니 확인하십시오. 추경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한 군데도 논의 안 했는데 어떻게 하세요? 전 추경이라는 것은 단신법을 법률적으로 알아요? 그걸 척 보면? 예비비 조건이 될 수는 있을지 아니 모르겠지만 그것도 국회에서 따지는 거지 밖에서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추경의 아니, 제도가요. 추경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부가 예산을 쓰시면 안 어떻게 되죠. 편성하고 예. 쓸 건지에 대해서 계획안을 가져오면 그거를 심의하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법률에는요. 추경이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지금 해당이 되지 그 않습니다. 요건을 국회를 열어서 따지시라고 자꾸 자유한국당 혼자서 그렇게 주장하지 국회에 마시고요. 올라가려고 하면은 법적 요건이 됐을 때 국회에 상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잠시만요.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 협조하지 않은 야당의 입장이 뭐 야속할 수밖에 없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회를 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 것에 대한 또 답답함이 있는 그런 또 입장 차이가 두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유해 최고위원께 이 부분을 또 여쭤볼게요. 네. 일단 문준용 특검을 추진한다는 게 일종의 협상 카드를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 의혹 자체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진실을 될까요? 밝히고 싶은 거죠. 예. 대선 기간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왜 자꾸 짚으려고 하냐면요. 바로 정유라 사건 때문입니다. 정유라 사건 때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가 정말 기회의 평등 그리고 정유라가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등한 조건이 아닌 특혜를 받았다는 예. 거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분노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문준용 씨도 특혜를 받았다면 예. 특혜를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거죠. 예. 하지만 그 묘한 일치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연결고리라든지 봤을 때 우리는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찝찝함을 두고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하는데 문준용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해도 나오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날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유한국당이 이상한 부분을 제기하고 있으면 나와서 한 번 정도 명확하게 했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끌리지 않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엉성하냐면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대통령 선거기 그 엄중한 시기에 그 조작된 제보를 다른 당에서 발표했다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한번 나와봐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실 수가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울고 먹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신 적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거 사과한 적도 없고 지난 10년 동안 아까 얘기하셨지만 홍준표
대표가 전에 의원 시절에 위원장 맡아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도 진행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 번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회에서 정쟁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도 제대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제대로 진실을 못 밝혔겠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특검으로 하자? 아니 다 좋아요. 특검? 아 그래 법안 내시면 다 검토할게요. 그런데 최고위원이시니까 책임 있게 얘기하세요. 국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 있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희 네, 홍 국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이렇게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 문제기 때문에 덮었던 아니, 그러니까 게 국회 있는데 문제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문준용의 특검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예. 아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예. 문준용 예.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는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그리고 지금 있으니까 유해 최고위원은 나오셔가지고 특검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오늘 알아보니까 홍준표 대표는 이건 특검이 아니라 국정조사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던데요. 국정조사 저희는 특검법이 발의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5월 첫 주에 저희는 발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 있는 문제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니, 좀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이거는 하도록 말씀을 하겠습니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여야 또 그 정쟁 얘기 또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다시 또 짚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특검인지 예. 국정조사인지 분명히 하셔야죠. 특검도 좋고 국정조사도 좋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양손에 떡 들고 그냥 정쟁을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바른정당 주호영 그 원내대표의 얘기를 제가 대신 전해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녹취로도 들으셨지만 특검 법안을 뭐 제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바른정당에서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를 좀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공방이 좀 치열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주제어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데도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힘 합칠 협자 협치를 조걸 협자 협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못합니다. 아니 벌써 이게 100% 항상 본인한테 먼저 알리고 주는 거예요. 우원식 대표님 안 만나세요? 네, 안 만나요. 안 만나세요? 네, 아주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는데 질렸습니다. 질렸어. 언론 플레이가 좀 불편하시다고 하시는데. 형준아, 눈대 스킨 좀 씌워. 네, 우원식 원내대표의 미션 임파서블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박용진 원내부대표께서 나와 계신데 이거 데드라인이 있는 겁니까? 데드라인이 뭐 따로 있지는 않고요. 예. 뭐 한 2, 3일 정도의 말미 정도로 대부분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시간만 예. 허비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당은 무한 책임이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답답한 건 뭐냐면 인사 청문회와 관련된 거는 인사의 문제고 추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대 민주주의 핵심 아닙니까? 예.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것도 법에서 해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는 국민의 대표가 결산해야 되고 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도 국민의 대표가 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국회 그야말로 탄생의 목적이기도 한데 그거를 그냥 정쟁하고 엮어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거든요. 어쨌든 저희 뭐 원내대표단이 이리 굽히고 저리 굽히고 하루 종일 폴더폰처럼 당 원내대표가 예.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른 야당의 원내대표분들 지도부들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역할을 할 거하고 정쟁할 건 또 따로 하고 해야 되는 거 예. 아니냐 싶어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조대엽, 송영무 두 후보자잖아요. 지금 임명 연기한 건데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언론에 보도되는 뭐 전체 여당 여권 내 흐름 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고 지난번 의총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나온 거는 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저희가 확정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어쨌든 서로 합이 맞아야 되는데 예.
덜컥 우리는 후보자 한 명을 이렇게 예. 희생양처럼 이렇게 날렸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야당이 뭐 무슨 뭡니까 호랑이처럼 말이죠. 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다가 떡 하나 먹고 그 다음 국에 넘어가서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다가 결국은 사람까지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예. 국회가 풀려가고 국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지금 뭐 정쟁을 하기 위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게 떡 하나 주면 암 잡아먹기로 보이세요? 지금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5대 공약을 하셨어요. 5대 원칙. 이런 사람은 나는 뽑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하셨는데 음주운전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방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방산비리, 특히 3천만 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세웠던 그 기준, 본인이 후보 시절에 세웠던 그 기준에 정말 어긋나는 사람을 이렇게 내세웠으면 얼른 미안합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사과하는 시점을 놓쳤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세웠던 내 공약을 내가 지키지 못했음을 사과해야 되는데 그걸 야당을 지금 핑계를 대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표현하시는 그 모습이 절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만 더 하자면요.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우리는 흔히 형법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살인미수죄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거대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부득부득 이 사람을 여기에다가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모습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고요. 하나만 더 보충을 하자면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이 그렇게 없었을까라고 저희는 답답한 마음이 지금 진짜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자리가 지금 얼마나 비어 있고 제대로 정부가 들어선 지 2달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인물 하나를 만지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른 인물을 내세워 주세요. 뭐 말씀 좀 들으세요. 네. 대통령 미우신가 봐요. 그런데 대통령이 밉지 국민이 미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일자리 추경하자고 하는 거고 또 농촌 지역이나 각 지역에 내려가야 될 예산들도 다 줄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붙잡고 인물 믿고 대통령 믿고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 별로고 다 좋아요. 국민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시면 어떡해요, 야당이. 그게 아니죠. 좋은 사람을 추천해 주세요. 말씀 좀 들어보세요. 네. 그 문제는 그 문제로 하자고요. 추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경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뭔가 지금 전후가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정쟁에 추경을 묻고 정쟁에 정부 조직법을 묻고 정쟁에 국회 임시국회 전체를 묻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국민들이 볼 때 국회는 밤낮 싸움이 나고 국민들이 볼 때 국회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볼 때 야당은 발목만 잡고 여당은 무력해 보이고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는 게 되잖아요. 이게 저는 이걸 야당이 좋다고 즐기실 때가 아니라고 봐요. 즐기긴요. 그러니까 제발 좋은 사람 해달라고 저희가 애타게 기다리자. 좋은 사람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오케이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보지 말고 이 부분을 해달라고 하면 그건 떼쓰기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 말고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장관으로 후보자를 내세워주면 저희가 얼마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얘기만 하시는데요. 저는 적어도 인사청문회도 우리가 고민하고 추경도 얘기하고 일자리 얘기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는 잠시만요. 유해 최고위원께 제가 그럼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거 가정법이지만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조대엽, 송영무 두 후보자 중에 한 명 정도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온다면 한국당도 그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뒷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둘 중에서 누구가 더 낙마시키기에 그래도 적합할까라는 고민을 저희는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 도저히 안 된다면 우리도 협조하는 모습으로 한 사람은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나왔었는데 누구까지도 이름이 나왔었는데요. 그 정도까지 양보가 아니라 저희가 협조를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계속 정쟁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지금 인물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꾸 그 부분은 관두고 추경하게 되니까 자 그럼 우리도 봐줄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멈춰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임명 연기 시점이 날짜가 이제 많지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집권 여당이 풀어가야 될 그런 과제가 이제 많은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될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만일에 야당이 하나였다면 뭘 주고 뭘 받을 건지가 결정이 가능한 1차, 2차 방정식이죠. 야당이 셋이에요. 4차 방정식으로 확 변해가지고 해답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만나서 합의하고 돌아오면 자유한국당이 다른 얘기하고 자유한국당 만나서 합의하고 돌아서면 국민의당이 그 사이에 입장 달라지고 바른정당이 또 다른 입장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조율해 나가면서 해나가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건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국회가 이 예산과 관련해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하도록 의무와 권리로 국회의 역할을 정확하게 우리 헌법은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나머지 문제도 제기하고 해나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봅니다. 예. 우원식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차 방정식인데요. 이것을 좀 시점 안에 잘 풀어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내건 혁신위원장. 그런데 이른바 극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에 그러는지 먼저 좀 들어보시죠. 저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만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일은 시체에 칼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혁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언론이 도배를 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틀렸던 사실이 역사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광우병 사태에 여러분 초등학생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결국 하야라는 얘기로 갔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진행됐던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허무맹랑한 주장에 동조했던 그 당시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던 집권 여당, 그 당시에 청와대 책임자들, 관련된 부서의 책임자들, 언론사들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마침 유해 최고위원께서 나와 계시니까 당내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혁신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당내에서 공감하는 목소리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당내 공감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오늘 저희 아침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안에서 홍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부분은 과거에 있던 거고 그리고 생각들을 정리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혁신위원장으로 여기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개혁의 대상은 우리다. 그러니까 저희도 개혁의 대상이고 혁신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혁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강하고 냉혹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냉정하게 혁신해 주러 오신 분입니다. 다른 부분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보다는 우리 안에 당을 확실하게 혁신하실 거라는 믿음은 저희가 모두가 지금 진짜 혁신할 것 같아. 저분 진짜 제대로 할 것 같아. 약간 긴장감이 돌고 있다는 것은 당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저런 발언이 한국당을 오히려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다라고 또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무슨 어떤 것을 하든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아직 저분이 혁신위원이 시작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가시는 걸음걸음 보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또 비판도 해주시고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뭐 극우 발언이다. 바른정당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유석춘 교수가 보수적인 인사인 줄 알았는데 발언 들어보니까 반체제 인사신데요. 대한민국이 헌법체제가 갖추고 있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탄핵 의결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헌법기관인 헌재가 만장일치로 그 탄핵안에 대해서 인용을 했는데 그거를 좀 혼자서 오셔가지고 그것도 제1야당, 공당인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오셔가지고 저런 말씀을 한다? 그 당시 탄핵을 찬성했던 80%의 국민들까지 완전히 지금 무시하는 발언이신데다가 자유한국당에서도 일부가 그 탄핵안에 찬성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수가 나오죠. 그럼 이게 뭐죠? 이 혁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 완전히 반하는
발언과 역할을 하실 것 같아서 예. 저는 뭐 기대 가지고 지켜보신다는데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직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원장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도 전이지만 이런 발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세현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보시죠. 박근혜는 억울하게 잡혔다. 이게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계속해서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런 근거와 또는 그런 어떤 철학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그 보수의 어떤 마약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혁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극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의원, 원내위원장, 당원들께서는 빨리 바른정당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네, 노회찬 원내대표가 일종의 보수의 마약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 이 두 분의 방금 워딩을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인데요. 극우 정당으로 변모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극우라는 단어를 참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극우를 우파 중에 끝을 극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극우의 실제 워딩은요. 인종차별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자유와 평등을 부정하고 있는 반체제를 이야기하는 게 극우인데요. 극우라는 단어를 너무 손쉽게 쓰고 있어서 지금 극우 정당으로 변모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노회찬 의원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도 들어보면은 저희 당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당을 정말 변화하고 싶고 변모시키고 싶고 혁신은요 거의 가죽까지 벗겨내겠다는 강한 뜻입니다. 예. 변화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어디까지 정말 칼날을 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요. 예. 무섭게 변화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시작이라고 정말 지금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른바 뭐 극우 논란 하는데 민주당 의원께 이런 질문이 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극우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뭐 이념체계 세미나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체제적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대한민국의 합의를 이뤄나가는 모든 시스템을 다 부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국민 여론, 국회에서의 결정, 헌재의 결정 이걸 다 부정하고 잘못됐다라고 그냥 해버리는 분에게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반체제를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제가 뭐 남의 당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또 뭐 저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정착이 편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잘 나가려면 야당, 특히나 제1야당이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고 그 위치에 서 계셔야 되거든요. 그 중심을 잘 잡아주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지금 유석춘 교수가 혁신위원장으로 와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낡은 것들을 털어내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저 인식을 중심으로 작업을 해나가신다고 그러면 제가 기대하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제1야당의 혁신 그리고 국회에서의 정치에서의 새로운 중심을 잡아주는 제1야당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 있어요. 유해책 의원님,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게 당내에서도 장제원 의원이 오늘 상당히 좀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고 홍준표 대표가 댓글도 달았죠. 구구 개념에 대해서 다시 좀 공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바른정당에서 온 의원들이 이 혁신위원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계속 이어간다면 좀 당내 분란이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우라는 단어를 사용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정하신 거고요. 홍 대표께서는.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왔던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런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혹시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아닐까. 혁신의 대상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잠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진짜 불안해서 저희는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혁신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객체이기 때문에. 예. 오늘 두 분의 여야 입장 열띤 공방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